1600년 미야모토 마을의 불량배에 불과했던 다케조. 친구 마타하치와 함께 꿈에 그리던 무사가 되고자 군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도쿠가와군의 소탕 대상이 되고 말았죠. 설상가상 고향마을 미야모토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된 다케조. 이곳저곳에서 버림받고 만신창이 외톨이가 된 다케주였지만 이를 받아준 이는 다름 아닌 승려 다쿠한 소우였습니다. 이미 다케조의 근성과 인간됨을 알고 있던 다쿠한, 수년간 다케조를 단련시키면서 이전의 시골 불량배가 아닌 문무를 갖춘 어엿한 사무라이로 성장시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로 다시 태어난 다케조. 자신의 무예를 입증하고자 했던 무사시는 사랑도 버리고 가오를 있는 대로 잡으면서 진정한 수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1607년 각지의 고수를 찾아다니며 맞짱 수행을 하고 있던 무사시. 이번 상대는 사슬 낫질의 고수 시시도 바이켄. 말 그대로 이종격 투기였습니다. 바이켄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이제 칼 하나마저 빼앗길 상황. 칼 던지기 페이크로 겨우 이겼지만 지나가던 승려 초류의 뜬금없는 품평을 받게 되었죠. 人間としての体制はおぼつかん。お主はただ強いだけのこと。強いということはいつまでも続くものではない。 밑도 끝도 없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 승려. 이 모든 광경에 감동을 받은 한 꼬마아이 조타로.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며 무사시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시와 헤어진 뒤 부채 장사를 하며 하염없이 무사시를 기다리고 있던 오츠. 예, 다름 아닌 무사시를 사모하고 있던 또 다른 여성 아케미였습니다. 예상이나 있을까요? 이 여자가 자신의 사랑의 라이벌이 될 줄은. 사실 아케미 역시 한 남성의 집요한 구애를 받고 있었죠. 바로 요시오카 도장의 당주 요시오카 세이지로였습니다. 어머니 오코와 기둥서방 토지에게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 요시오카 검도장을 박살내고 있던 무사시. 예, 하필 무사시는 다음 맞짱 수행 대상으로 요시오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요시오카 선생ご不在誠に遺憾に存じ候。はばかりながら身を取り除く三条大橋ともとまでご返答くださるべく。 무사시의 공식적인 결투 신청을 받게 된 세이지로. 미야모토 타케조. 에? 타케조? 미야모토 무사시. 確かに 타케조さんに違いない. 갑자기 화기애매하게 돌아가는 상황들. 그건 그렇고 오코와 혼인했던 무사시의 친구 마타하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대략 나이가 20대 초중반일 텐데 세월과 정면 승부를 걸으셨나 보군요. 아니, 타케양가 미야모토 무사시という武芸者になって 요시오카의 결투를 위해 칼을 연마하고자 무사시가 찾은 인물. ご公明は金がね。 바로 일본도의 장인 코에츠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른 고수의 존재를 알게 된 무사시. 사사키 고지로殿とかご存知かな? 사사키 코지로. 무사시에게 있어 필생의 라이벌이 될 인물. 일찌감치 추조 나가마사가 창시했던 추조류를 사사받고 그 계승자가 되어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결투를 위해 산주로 다리에 도착한 무사시. 이런 심파스럽게 오츠와 제약이 되었군요. 하지만 이미 무사시는 사랑보다 검을 선택한 인물. 야마토 무사시가 요시오카 도joの方々か。 갑작스럽게 요시오카의 제자들에게 다구리 공격을 받게 된 무사시. 예, 사실 제자들은 스승 요시오카가 직접 결투에 나서는 걸 반대하고 있었죠. 무더기로 무사시를 공격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 바로 사사키 코지로였습니다. あの男、お主だと少し段が違う。刀を敷いて日を改めた方がいいらしい。 몸을 피한 무사시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고 있던 오츠. じゃああなたお父さんね 그제서야 두 여자는 서로가 무사시를 사이에 둔 라이벌임을 알게 되었죠. あんたはまたハチという稲塚があるくせ
私の竹蔵さんを追いますなんてひどい人だ。あんたなんかに渡さない。 역시나 여자의 적은 여자. 그 사이 무사시는 코에초 호나미의 도움으로 교토의 한 요정 오기야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유시노의 라이브 댄스를 감상하면서 꿀을 빨고 있었죠. 게다가 무사시를 바라보는 유시노의 눈빛이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武蔵め幸せなやつ 무사시 한 명 잡지 못해 망신살이 뻗친 유시오카 가문. 田舎奉行所に遅れを取った家紋の恥はどうなさる気だ。 무엇보다 짜증이 폭발한 인물, 세이주로의 동생 유시오카 덴시치로였죠. 兄者は父の後を継ぐのが間違っていたのだ。俺が兄者に代わって武蔵を。 더 이상 참지 못한 동생 덴시치로가 직접 무사시에게 대결을 통보합니다. もし戻らぬと私がきつう太夫様から叱られますから。分かった。 형보다 먼저 무사시와 1대1 맞짱을 뜨게 된 덴시치로. 修行の旅に出ていたので酔えなかったが、兄に代わってその高慢な花を打ち砕いてやる。 그렇게 시작된 덴시치로와의 대결. 결국 이렇게 됩니다. 相談もせず決起に流行ったばかりに。 동생의 죽음으로 세이주로는 더 이상 결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試合名目人は吉岡清十郎。ただし高額のため門弟の何人かが立ち会いをいたす。事実明後日朝虎の下国。場所一乗寺下がります根元。 그렇게 대결은 성사되었습니다. 대결 장소는 일승사라는 절. 이 소식은 커뮤니티에 공지가 되고 이제부터 대결을 피하는 자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뿐. 그 사이 절망에 빠진 오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쿠한 승려를 만나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そんなこと後にして早く一緒に一乗寺行こうよ。お師匠様が吉岡と試合するんだ。 예, 일생일대의 메인 이벤트를 놓칠 리 없던 오츠. お得度は明日にしてください。 드디어 결투의 날. 그런데 세이주로는 없고 제자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었죠. 時刻は一と名目人であるこの俺が行かねば武蔵を騙したことになる。 예, 역시나 제자들은 세이주로의 결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사시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결투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사키 코지로. 名目人たる清十郎殿を表に立てず武蔵を騙し討つつもりだな。名門吉岡の水防も目に見えたな。 반면 담담하게 결투를 준비하고 있던 무사시. 竹蔵さん、竹蔵さん。 무사시에게 달려와 자석마냥 착 달라붙는 아케미. 吉岡方は清十郎を出さないんだよ。今日なんだ。門弟80人であんたを闇討ちにしようとしてるんだ。 그렇다고 피할 무사시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아케미를 뿌리치고 결투 장소 1승사로 향하는 무사시. 아케미에게는 악재, 오츠에게는 호재. 역시나 수십 명의 유시오카 제자들이 무사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両目人清十郎殿いずれに。 당연히 세이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시오카 가문 전체와 홀로 싸우게 된 무사시. 一人に大勢武蔵も早まりすぎた。 베고 또 베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몰려드는 제자들. 넓은 공터에서 이들의 러쉬에 맞서는 것은 절대 불리한 상황. 무사시는 이들을 논길로 유도합니다. あけ道へ逃げたら助かるかもしれん。 질척거리는 논길은 상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죠. 1대 다수가 아닌 거의 1대1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사시는 논길을 지나 더 좁은 공간으로 적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적을 베어나갈 수 있었죠. 武蔵は逃げたらしい。星は大人になったかな。さあ、おつさん帰ろう。カミソリが待っている。 적들을 모두 따돌린 무사시. 그리고 마침내 세이주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門弟どもに計られて地産いたした。申し訳ない。 참 어렵게도 시작되는 세이주루와의 대결. 역시나 절대로 무사시의 상대가 될 수 없던 세이주로. この人は強すぎる。この強さは獣の強さだ。 아주 싱겁게 세이주로를 제압했지만 차마 베지 못하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여자를 모두 포기한 채 또다시 가오를 있는 대로 잡으며 수행길을 떠나는 무사시. 예, 보시다시피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미야모토 무사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1승사의 대결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역시 유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이 원작이니만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두 사람이 대결을 했다는 건 모든 기록에서 나온 공통사항이지만 무사시 쪽 자료에서는 무사시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세이주류 쪽 자료에서는 세이주류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양쪽 다 멀쩡히 살아있고 혓바닥이 긴 걸 보아하니 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죠. 뭐 일설에는 목검으로 동시에 상대 맞박을 가격했는데 세이주류가 피가 더 많이 나와서 무사시가 이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무사시가 미간에 목검을 맞아 아파서 게임이 끊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만화 베가 본드에서는 세이주류를 아주 동강내다시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작가의 창작물이니만큼 모든 걸 역사적 사실로 알기보다는 그저 흥미거리로 바라봐야겠죠. 그래도 고전적 사무라이의 대명사로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한 인물을 이리저리 잘 깎고 다듬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다간 전사로 재창조하고 우리 같은 덕후들은 그걸 충분히 향유하고 있으니 뭐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어쨌든 이야기 속 요시오카 당주와의 대결도 어렵지 않게 이겨낸 무사시의 수행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필생의 라이벌 사사키 코지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두 번째 이야기 1승 4의 대결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